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간략하게만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고요. F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회의록에서는 이제 멤버들의 높은 인플레가 상정한 것보다 완강해질 리스크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조기에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취할 방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준에서는 정당한 근거 없는 금융 상황의 완화는 금융 시장에서 인플레 억제를 향한 노력이 후퇴한다는 오해가 생기게 한다고 우려를 표명을 하였고요. 또한 멤버 전원은 인플레 억제를 겨냥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도 경제 성장에 대한 리스크를 한정적인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데 의견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기준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인상폭은 4차례 연속 7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들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정말 컸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전기차 섹터주의 흐름은 리비아는 2%, 테슬라는 5%, 루시드도 5%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애프터 장의 상승률은 종가 기준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와 스몰캡에서 매수가 좀 많았고요. 미디움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1분봉은 나스닥과 함께 큰 변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제의 최저점은 6.15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 주가가 수요일에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루시드의 경쟁사는 4분기에 생산 및 납품에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2022년 생산에 타격을 입히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에서는요. 기존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페이지 1 주차장 라인에서도 차량들이 아직 딜리버리가 되지 않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생산 라인에서 차량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2023 CES인데요.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참가를 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루시드와 아마존인데요. 이번 CES에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루시드가 애플이 아닌 아마존의 알렉사를 고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를 통해서 완전한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는 계획에 있고 배송을 포함해서 물류의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존 부스에는 아마존 for Automotive라는 타이틀이 적혀져 있었고 부스 내부에는 알렉사 루시드 로고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어닝콜 때 피터 롤린슨의 말을 기억을 하시나요? 2022년 말에 빅테크 기업과 파트너십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던 만큼 2022년은 지났지만 2023년 초이기 때문에 아직 해당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존과 알렉사 체결은 이미 발표가 되면서 루시드 에어에 이미 사용 중인데요.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발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고려를 해본다면 아마존과 또 다른 파트너십이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CES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루시드 그룹에서 급히 진행이 된 오퍼링의 조기 해결, 그리고 사우디의 자금 조달,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피터 롤린슨의 스톡 옵션 매수. 이 스톡 옵션으로 인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당황을 하신 듯한데요. 물론 스톡 옵션은 주가 희석이라는 악재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현재 상황의 스톡 옵션은 주가 하락에서 나온 옵션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 스톡 옵션 행사는 수익 실현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가 하락 시의 옵션 행사는 조만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을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피터 롤린슨이 스톡 옵션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PIF에서는 절대로 곱게 봐줄 리는 더더군다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주식을 매입을 했던 상황입니다. 스톡 옵션이라는 한 가지 상황만 보면 분명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각조각 퍼즐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퍼즐과 그림을 본다면 한결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